쌤, 이번 시험은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좋은 공부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간고사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5회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여기에 선생님이 5회도 공부 방법 계획표를 미리 만들어 왔어. 일단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5회도 공부 방법으로 정한 이유는 첫 번째가 시험 범위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야. 중간고사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 학교의 시험 범위를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난 시험에서 교과서 시험 범위가 1, 2단원이었으면 당연히 이번에는 3, 4단원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전체 시험 범위를 미리 체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하루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공부 분량을 미리미리 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서술형 유형 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자기가 본 시험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면서 특히나 자기 학교 시험지에서 이 서술형 부분에서 어떤 유형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이 중간고사 시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리 체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특히나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약한지도 분명히 보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미리미리 시험 범위도 알 수 있고 서술형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할 수도 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학생들이 미리 계획을 정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회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5회도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5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5주 전과 4주 전에 걸쳐 가지고 1회독이 이루어지고 3주 전에 2회독이, 2주 전에 3회독이, 그리고 일주일 전에 4회독이,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5회독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5번 반복함으로써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1회독부터 5회독까지를 설명해 줄게. 1회독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2주간에 걸쳐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준 부분하고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여기에 선생님이 미리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시 지문 하나를 준비했어. 일단은 학생들이 먼저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겠지. 자료를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좌본문 우회색 자료를 가지고서 내용 정리를 해. 여기 나온 것처럼 1회독 같은 경우는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그리고 내가 해석을 한 것과 해설지를 맞추어 보는 거지. 그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인강을 통해서 알게 된 문법적인 요소 같은 것을 정리해 두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공부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문을 해석해 나가다가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 있으면 그 부분을 표시해 두는 거야. 이걸 표시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충분히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특히나 학교 시험에서 영작 2 서술형 문제를 나온 학생이라면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만나면 표시해 두거나 따로 정리해 가지고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글을 읽다가 주제문을 포함하는 문장이 있으면 반드시 이 부분을 표시해 둔다는 거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형 문제를 풀 때 주제찾기 문제라던가 빈칸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표시해 두는 거지. 그래서 1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3주 전에 2회독 과정을 거칠 건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2회독이라고 하고 일부 1회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5주 전, 4주 전,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전체 시험 범위를 다 볼 수가 없고, 또는요 학교 진도가 좀 느려 가지고 시험 범위 전체를 다 보기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3주 전에는 일부 1회독 과정을 동시에 거치고
이미 1회독을 했던 부분을 다시 2회독에 들어가라는 거지. 그리고 2회독 과정에서는 주로 구조화 작업을 거칠 거야.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 파악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문장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해석을 하고 내가 해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그렇다면 이제 2회독 과정에서는 이 전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이때 중요한 건 영어로 이거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한글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영어에서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알고 있는 지문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 지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인 부분보다는 한글로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회독의 구조화 과정에서는 이 한글 부분을 가지고서 내용을 이해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단지 한글 부분을 읽어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구조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문장을 짧게 정리했지. 그리고 짧게 정리한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내용을 이어서 자꾸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다시 해버리면 이 문제가 순서 문제라든가 위치 문제 나왔을 때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전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자, 이제 2주 전에 들어오면 이제 3회독 과정에서 변형 문제 풀기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변형 문제 유형을 들여다보면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주제, 빈칸, 순서, 합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미 1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문장에 나와 있는 문법을 정했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문법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1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단어를 따로 정리하고 모든 단어를 다 알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대비할 수 있고, 2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그 주제를 파악했지. 그리고 1회독 과정에서 주제문인 부분을 표시하라 그랬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제문인 부분이 빈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빈칸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2회독 과정에서 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글의 흐름까지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순서 문제라든가 삽입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결국 1회독과 2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변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결국 변형 문제를 풀면서 내가 1회독, 2회독 과정을 잘 거쳤으면 변형 문제가 잘 풀리겠지.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전에 4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령 대비라던가 암기 부분을 할 건데, 가끔 학생들이 교과서를 암기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1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라던가 주제문을 표시했을 때 이 부분을 암기하는 과정이야. 결국 소수령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날 학생들이 5회독으로 마지막 정리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단권 아웃라고 하는 걸 적어놨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좌본문 우해석 자료에다가 학생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라 그랬지. 1회독 과정에서 단어라든가 문법, 문장구조 분석, 주제문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2회독 과정에서 구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글 전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일 거란 말이야. 3회독 과정에서는 변형 문제를 풀어봤는데 변형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몰랐던 변형 문제라든가 틀렸던 변형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거야. 그리고 사회독도 마찬가지겠지. 변형 문제를 풀다가 거기에 나온 서술형 문제가 있다라든가 따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게 있다라든가 그 부분도 여기 이 자료에다가 학생들이 다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단권아웃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이 있다면 이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이렇게 5회독 과정을 거칠 때는 학생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자료의 집합체인 이 단권화 노트를 가지고서 최종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 5회독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 지난 시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난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채워서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